8.4도에 엄청난 지진이 났는데 거기다가 눈도 내리고 그런 상황이면 참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겠다는 걸 좀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대서관으로 출근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 지진이 워낙 규모가 컸고 그 피해 지역도 굉장히 컸어요. 11개 주, 우리로 치면은 한반도만큼의 피해 지역이었기 때문에 튀르키예 정부하고 중앙정부가 교신을 했는데 재난이 나니까 통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빨리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핵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란 게 지진이 나면 건물이 그냥 무너질 줄 알았는데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설상가상 추가 붕괴도 계속돼 시민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안타키아라는 지역은 그 전체 지역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 담당 대사를 만나서 제가 처음 한 일이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형제 국가에서 왔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꼭 안아주고 제가 손을 딱 잡으니까 고맙다. 그래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건 나한테 항상 전부 이야기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문제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로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 전국의 대원들에게 날아든 메시지. 긴급히 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좀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었고요. 최종 출동이 이제 이렇게 전달되기까지 그 전에는 물류반은 움직여야 됩니다. 왜? 구조대원은 있지만은 이런 장비와 물적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출동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팔레트에 가로, 세로, 높이 그런 규격이 다 있거든요. 가로 1100, 세로 1100, 그리고 높이가 1500, 또 키로수까지도 이렇게 일일이 다 조우를 재야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많은 힘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군장 싸듯이 눈에 보이는 국방색을 다 담아서 사실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거니까 당시 겨울이었지만 여름 짐까지 다 싸서 갔던 것 같아요. 인천 가면서 나 오늘 튀르키예 갈 거야. 다음 연락은 나 튀르키예야 였습니다. 코튼 밴드가 또 튀르키예에 갔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가족들이 진짜 간 거냐 미친 거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만 하루가 안 걸린 것 같고요. 구조견의 건강 상태나 검역 서류 같은 거 이런 거를 미리 발급받고 구조견이 가서 활동할 수 있게 계속 훈련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틀 만에 현지 도착. KDRT 일진대원 118명이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을 본 첫 느낌은 어땠을까요? 여기가 또 전쟁터구나. 총칼이 없는 전쟁터구나. 여기가 과연 재건이 될 수 있을까 정도로. 무너진 건물 잔해뿐인 현장. 도시는 말 그대로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냄새 있잖아요. 그분들 냄새에 또 여러 가지 또 화장실 냄새. 일단 코로 먼저 오고요. 이동하는데도 뭐 도로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냥 무너진 건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1km 가는데도 뭐 1시간 이상 걸리니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삶의 터전. 어딜 봐도 절망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민이 너무 넘쳐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그 위에 중장비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현실 세계 같지 않다. 그게 진짜 현실인가 이런 구분이 사실 좀. 많은 사람을 집어삼킨 야속한 잔해 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탓에 골든타임 확보도 어려운 상황. 하지만 시커먼 콘크리트 먼지 속에서도 아직 희망이 존재했습니다. 전 세계가 생존자 찾기에 매달린 현장.
그중 지진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안타키아 지역에 KDRT가 파견됐습니다. 수경지를 구축한 뒤 재난 상황에 맞춰 단연간 훈련된 구조견들의 수색을 시작으로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잔해 어딘가에 있을 생존자들이 조금만 더 우리를 기다려주길 간절히 바랐던 그날. 가장 아래쪽에 약간의 틈이 있어서 뚫고 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약간의 인기척이 들렸어요. 놀랍게 틈과 틈 사이에 온전히 살아 계셨고, 지진 발생 3일이 지난 2월 9일 수색 시작 2시간 만에 구조한 첫 번째 생존자.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낸 건 70대 남성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약간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약간 고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네. 기적을 경험한 대원들은 더욱 구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앞으로! 구조견이 생존자 신호를 탐지했습니다. 어디? 이제 저도 첫 파견이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의아했는데, 혜태가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그곳을 보고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래 파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구조견 혜태가 발견한 장소엔 2살 아이와 그 부모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가족 구조. 지진 발생 3일이 지난 후 만난 경이로운 순간이었지만 안타까운 순간도 잇따랐습니다. 일가족이었거든요. 일가족 4명이었는데 어머니는 되게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하얀 보자기에 쌓여서 이제 갓난아기가 망자 상태로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 그 부모님도 굉장히 오열했고요. 그 보는 입장에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구조 시작과 동시에 사망자 속에서 생존자를 잇따라 구조한 KDRT 대원들.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멈추지 않은 결과 잊을 수 없는 생존자 발견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분이 오셔갖고 저를 막 잡는 거예요. 생존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고. 이런 제 온몸에 있는 털이 딱 쓰는 거예요. 긴장되고. 그래서 한 1, 2초간 제가 말을 못했어요. 생존자구나. 그래서 1시간 넘게 막 뚫고 깨고 해서 아이를 구조를 했는데 10살짜리더라고요. 이제 됐구나.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구나. 살려서 고맙고. 생존자의 구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숨죽였던 구조 3일차. 6번째 생존자 모습 자체가 약간 상체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다 잔해 더미에 있는 상태고, 골든타임이 한참이나 지난 2월 11일 시신 수습만이 이어지던 순간 발견한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무거운 눌린 게 빠져나가게 되면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위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사를 놔드려야 하는 그 손을 딱 잡아드렸는데 작은 손이 이제 잡히고 눈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금 제가 주사 놓겠다 이렇게 콘크리트에 짓눌린 채 갇혀있던
65세 여성의 기적적인 생환이었습니다. 대원들의 활약과 더불어 화제가 된 건 한국의 구조견이었습니다. 토백이라는 친구도 같이 갔었지만 그 친구도 발 다치고 제가 데려왔던 토리도 이렇게 발 뒤쪽에 째지고 이래가지고 막 TV에 나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사람의 시각으로 인식을 해서 이거 왜 신발도 안 신기냐. 신발을 신기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수술하는 의사분한테 털장갑 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때 진짜 시급했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아직까지 무릎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때 무릎이 찢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대표잖아요. 네, 허투루하진 않죠. 감수해야 했던 건 또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 이제 부고 소식을 접하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런 것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조금 이제 접어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 순간 이렇게 보니까요.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던 우리 대원들의 활약. 매일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탐색과 구조를 전개한 결과 생존자 8명을 구조. 이 놀라운 기록은 현지 언론에도 화제가 됐습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방송인 알파고. 그를 통해 현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그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존엄성이라는 거, 그 인간성 있잖아요.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삼풍 백화점 붕괴 사태 때 한국에서 엄청난 큰致命적인 사태였고 그건 건물 하나였잖아요. 그 건물이 10,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90년대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시고 그 곱하기 만 하시면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충격이었어요. 시청이 무너졌어요. 정부 기관까지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렇게 구조가 한 명도 안 되는 건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튀르키예 산다는 데서 물어보면 누가 제일 많이 열심히 했어? 다들 아마 한국이라고 할 거예요. 한국 팀이 더 많이 아마 우리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 같다는 보도가 돼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랬고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담아낸 그림 한 장. 그거는 너무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됐어요. 가는 피예요, 피. 가 대신 동생이에요. 아니면 형, 뭐라고 형제라고 할게요. 형제. 진 형제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피의 형제다. 귀환을 앞두고 이어진 튀르키예인들의 진심. 한글로 쓴 고마워 형이라는 메시지가 큰 울림이 됐습니다. 구조 활동이 긴박하게 이어지던 현장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5살에서 6살 되는 남자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삼촌 되는 남성분이 주전자를 쥐고 계셨는데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게 저 눈을 보고 오른쪽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는 이런 제스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튀르키예인들이 저희들에게 보내는 감사함의 표현이었어요. 점심 먹고 저녁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흔쾌히 빵을 나눠주시고 차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었죠. 맞지? 잠깐만. 이게 정확히 무슨 마음이라고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살면서 그렇게 처음 경험해 본 거였고, 아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약간 이런 경험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파견 9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희생자를 향한 묵념을 끝으로 귀국을 앞둔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돌아가서 너무 다행이다. 이제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에 딱 타 있었는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 음성으로 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1000km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제구조대가 뭉배선을 내밀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모범적인 자기희생을 하셨습니다. 뛰어난 구조견 2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고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잔해 밑에 갈려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영혼을 잔해 속에서 구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튀르키예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기 남겨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들을 이제 뒤에 두고 제가 그런 안도와 기쁨을 느낀다는 거가 좀 많이 미안해져가지고